돼 있는데 제가 그 냅킨이라는 툴이 있어요. 걔한테 제가 쓴 텍스트를 주면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줍니다. 짠 하고 원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골라 쓰면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려다가 이거 이따가 소개해 드릴 겸 뭐 간단하게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원래 아이디어를 뭐 생성한다는 말은 좀 재밌긴 한데 아이디어가 어느 날 생겨날 수도 있고 꾸준히 생각해 오던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 보통 전통적으로는 혼자 고민하죠. 그리고 자료 조사를 좀 합니다. 주변의 지인한테 물어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조금 더 자본이 있다면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나서 MVP라고 요즘 불리지만 뭐 간단한 프로토타입을 내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좋은 게 STP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뭐 시장 세분화를 STP 분석의 세그먼트에서 뭐 탐샘송으로 나누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전문가가 아니고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팩트 체크를 해줄 수 있는 AI들도 이제 꽤나 정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주는 아이들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하고 분석해서 내 타겟을 정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이런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까지 AI가 도와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그냥 GPT를 가지고 많이 다뤄드릴 텐데 가장 익숙하고 제가 강연을 다녀보면 아직도 AI를 다루시는 뭐 좀 이것저것 다루시는 분들 중에서도 클로드도 잘 모르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은식 교수님은 워낙에 뭐 미드저니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다 다루시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미드저니라는 단어도 모르는 경우가 비기너 시장에서 굉장히 많더라는 걸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SKT도 뭐 UI, UX 하셨었는데 그 사원들 교육을 갔을 때 GPT 유료 안 쓰고 GPT 그냥 뭐 날씨나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70%가 넘더라.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얼마나 유용한지를 아직 많이 모른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셔서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GPT를 활용해서 보여드릴 거고, 뒷단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한다는 게 두 번째 이제 진짜 실제 시장 조사. 내가 페르소나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전문가의 리서치라던가, 그다음에 실소비자의 리서치가 같이 들어가야겠죠. 이 시장 조사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AI로만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검증하는 MVP를 낼 때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정식 출시할 때는 또 인간의 또 인사이트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을 검증하고 MVP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도출해냈을 때 그걸 다시 한 번 더 핵심 전략에 녹여서 정식 출시를 해야지만 성공을 맛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역시도 1인 브랜더고 저 역시 1인 창업자이기 때문에 제 경험도 조금 말씀드릴 계획이에요. 전통적으로 22년도 전까지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문 인력이 뭐 테크 따로, 기획자 따로, 뭐 마케터 따로, 그다음에 디자이너 따로 다 따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현재는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이미 벌써 이 1년 반 사이에, 2년도 안 된 사이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나왔고 이 속도가 사실 좀 두려울 정도예요. 저 지금 이번에 젠3 나온 걸로 CF 만드는 거 간단하게 며칠 전에 관광공사 가서 보여드렸는데 다들 입을 못 다무시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다면 더 높은 정말 퀄리티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뭐 물론 이미지 자체도 만들 수가 있지만 관광공사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엄청 많잖아요.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자료라던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더니 혼자 기획자가 어떤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기획을 하면 영상을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뭐 물론 100%는 아니에요. 현재까지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제로가 아니라 7, 80%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예 필요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디렉터가 돼서 진행이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의 하이 퀄리티 부분만, 높은 뎁스의 것만 맡길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도 정말 파격적으로 줄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래서 아까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 이 일자리가 불안해지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또 역설적이게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내 기본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면 확연히 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높은 초기 비용도 낮아지고 제한된 생성성도 지금 그 업무 프로세서를 자동화하는 게 예전에는 뭐 엑셀로 뭐 이렇게 하는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뭐 몇 가지 툴만 뭐 메이크나 제피어 같은 몇 가지 툴을 쓴다던가 파이썬도 내가 다루지 못하지만 사실 이제는 코딩을 도와주는 게 얘들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기 때문에 코딩도 다 도와줘서
제가 좀 이따 웹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저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IT를 찍먹만 해봤어요. 기획만 해봤고 마케팅이라던가 운영만 해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IT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는 알지만 코딩 용어라는 거는 하나도 모릅니다. 뭐 이걸 자바로 했네, 뭐 파이썬을 썼네 이런 정도만 알지 그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웹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웹 앱이죠. 게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런 한계를 그래서 넘을 수 있는 내가 얼만큼 AI를 다룰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한계가 높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는 지구를 뒤흔들고 있죠, AI가. 근데 이거를 일반 한 7, 80% 이상의 사람들은 뭐, 그렇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먼저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진짜 이 충격이죠, 충격. 뭐, 벌써 이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사 블로그, 이 기사 같은 경우도 실제 신문 기사를 작성하시던 기자분이 만드신 툴이 초기에 나왔는데, 기자가 제목을, 원하는 제목을 넣거나 또는 키워드를 넣거나 내용들, 스펙 뭐 이런 정확한 팩트를 몇 가지만 집어넣으면 기사를 아예 생성해주는 이런 기사를 라이팅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블로그 작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워낙에 어떻게 보면 비기너 시장에서 초반에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기도 해요. 웹 워드프레스나 기존의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셨던 분들은 이걸 자동화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격을 받으시는데 저는 도전 고려 사항이 있다시피 이런 저작권도 저작권이지만 품질에 굉장히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 SEO는 맞추지만 인간이 그걸 보고 감동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는 받되 마지막 손은 아직은 인간이 좀 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100%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이 발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시간 단축도 시간 단축인데 제가 시니어 개발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오히려 주니어 개발자들이 너무 안 뽑히고 있고 안 뽑고 있고 회사들도 그래서 더 걱정하세요. 나중에 돼서 시니어 개발자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고 내가 이거를 좀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기본 코딩에 대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안다면 조금 더 뎁스 있는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면 또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시니어분들의 시장이 많이 그러니까 시작하는 스타트점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반부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케팅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분야가 없어요. 사실 요즘은 마케팅이 전 분야에 걸쳐서 거의 모든 것이 마케팅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이슈가 컸었고 제일 빠르게 이슈가 됐던 것들은 SNS라던가 이런 카피들이 되게 중요한 것들을 어떤 결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높은 니즈가 있어서 빠르게 좀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제가 광고를 좀 오래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AI가 처음 나왔을 때 GPT가 3월 14일에 4.0이 나왔거든요. 그날 바로 시작을 했는데 한 3개월은 아예 집 밖에 거의 못 나간 것 같아요. 외지간한 스케줄 다 취소하고 집에서 예하고만 있었는데 제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한 게 광고 시장으로 돌아갈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팀원들과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희열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느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인사이트를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는 걸 확연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분야도 앞으로 점점 더 뭐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24시간 응대라는 게 물론 고객 지원 서비스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인건비 절감이란 부분에 있어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창업을 하려는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을 거예요. 내가 응대하지 않아도 응대가 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요거 준비하면서 미루던 웹을 만들었어요. 항상 만들어야지 했는데, 가서 창업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또 특히나 그 유은식 교수님 전에 하셨던 것들 보니까 이런 뭐 노코드 툴 관련해서 웹을 만드는 것들도 있고 하길래 그거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웹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그럼 웹을 만든 걸 좀 브랜딩을 해서 기획을 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결과물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6시간 정도 걸렸어요. 컨텐츠 만드는 거에 다 해서.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 텐데 아마 예전에는 이 정도만 하려고 해도 3, 400만 원씩 들었을 텐데 저는 무료였고요. 당연히 저 혼자 했으니까. 근데 호스팅 비용 정도면 그냥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좀 저도 만들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오토메이션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서 뭐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자동으로 채팅을 보낸다던가 이런 게 다 이미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저는 그냥 텍스트 내가 원하는 말만 쓰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하는 교육하는 분야가 이커머스 분야도 있는데 정말 많이 바뀌었죠. 아까 스마트 스토어 얘기하셨는데 교수님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AI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엄청 스마트 스토어도 많은 것들이 변동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스마트 스토어의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 설명한 걸 네이버가 이번에 고쳤어요. 네, 원래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 있었는데 AI가 들어오면서 개인화된 그런 나이라던가 내가 많이 좋아하는 이런 개인화된 것들까지 같이 들어와서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알고리즘이 바뀌었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생활에 우리는 바로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전략 수립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실습 위주로 하고 싶었지만 시연까지는 뒤에 잠깐 해볼 수 있으면 하겠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스몰 브랜드의 전성시대가 됐죠. 핵 개인화 같이 이제 동일하게 가는데 이 스몰 브랜드의 전성시대라는 게 스몰 브랜드가 뭔가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소규모 기업이나 또는 브랜드를 의미하는데 1인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소수 직원을 좀 가지고 제한적 자원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빠르게 제한적 자원의 제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10인 이하를 스몰 브랜드로 개인적으로 뭐 20인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20명이 넘어가면 조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근데 스몰 브랜드란 저는 한 10명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5인 이하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정도로 너무 많은 AI 기능들이 이 창업자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몰 브랜드의 특징은 민첩해요. 왜냐하면 인원이 작은 만큼 유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창업자의 이 개성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바로 브랜딩에 연결이 돼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문제를 생각했는지 내 경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인지하고 인식해서 그걸 창업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나의 개성이나 나의 시각 이런 것들이 창업자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스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또 독립성이 높습니다. 투자를 많이 받기보다는 스타트 시점에서는 투자 없이 시작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이 높고 나중에 투자를 받더라도 이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스몰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창업자의 어떤 이런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크게 브랜드가 직관이 되어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초기 상품, 서비스 자체도 굉장히 크게 직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TS 스퀘어라고 부르는데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처음에 제가 설명 안 하고 그냥 TS 스퀘어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만 적어내면 얼마 전에도 저한테 TS 제곱인가요? 이거 어떻게 읽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거를 회사명을 AI랑 얘기했어요. GPT랑 한 이틀 정도 심도 있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원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내가 그래서 어쩌다 보니 왜 내가 창업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해줬더니 저한테 탐구할 탐자와 시커 그다음에 이런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뜻과 스파크, 열정이라는 것들을 주면서 저 TS 스퀘어라는 것 자체를 GPT가 저한테 제안을 해준 거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제 브랜드, 제 회사의 컴퍼니명으로 쓰게 되었고요. 네. TS 스퀘어는 지금 제가 이제 이걸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 이커머스 관련된 회사에 있다 보니 거기 이제 관련돼서 온라인 또 쇼핑몰을 하시는 회사들이 연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 중에 대표님 한 분이 저한테 제가 퇴사를 하던 시점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전에도 퇴사를 하고 한 2년 정도 광고를 하는 중간에 아프리카 여행 혼자 배낭 메고 3개월도 갔다 오고 뭐 스페인도 한 달 갔다 오고 이스탄불에도 한 달 살아보고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약간 좀 지독한 워커홀릭이었고요. 너무 심각할 정도로 워커홀릭이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개인사긴 한데 뭐 이별을 겪고 하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쉬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퇴사를 하게 됐던 거는 대표님하고 좀 약간 이견차가 좀 컸고 저하고 원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나는 좀 쉬고 싶기도 했고 그만둬야겠다라고 나왔는데
마침 또 그 대표님이 그럼 막 당장 뭐 할 거냐고 해서 일단은 좀 쉬려고요. 그랬더니 잠깐 그럼 자기는 이커머스 교육을 좀 맡아줄 수 있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하던 것들 중에 동호회나 이런 재능 기부 관련된 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이제 이커머스 어차피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냥 뭐 동호회 같은 데서 무료 강의라던가 아니면 좀 저비용 강의실을 빌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 하는데 그걸 좀 들어보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럼 제가 뭐 단발성이 아니라 제대로 한 2, 3개월 정도 교육하는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커머스 교육을 하게 됐는데 이걸 하게 되니까 제가 세금 계산서라던가 뭐 이런 그 지출 증빙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사업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 됐고 이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멘토링이나 컨설팅 또 다른 업체들도 제가 이제 광고사 때부터 쭉 멘토링을 좀 해드렸던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되게 자연스럽게 전 창업이 된 케이스고요. 그래서 창업 강연이나 AI 강연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커머스 교육을 하다 보니 이게 AI가 4.0이 나오자마자 제가 써보고 바로 느낀 게 뭐였냐면 이거는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나 소상공인 분들, 제조사들도 저는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들은 다 5인, 10인 정도 되는 작은 회사들이거든요. 제조사도 그렇고 소싱을 해서 이런 유통을 하시는 유통회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너무너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AI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지피터스라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지금 책도 엄청 많잖아요. 저도 책을 냈지만 책도 제대로 된 게 없었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찾아보다가 들어가게 됐는데 커뮤니티여서 내가 공부한 거 서로 오늘 나 이거 공부했는데 되게 좋았어. 이런 기능도 있더라. 야, 이런 사이트 알아? 이런 툴 알아? 서로 이런 걸 나누는 곳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스터디 장도 됐고 이제 부트캠프일 때는 캠프 장도 됐고 지금은 이제 운영진이기도 하죠. 파트너라고 불리는 운영진이기도 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재능 기부라고 해서 제가 이제 원래 하던 그 무료 강의를 또 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돈을 내고 뭐 들어와서 공부를 하기 전에 어떤 건지 좀 알고 싶다. 이런 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해오고 있었는데 사업 톡방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공부가 아니라 제가 이걸 1년 넘게 이 부트캠프를 하고 스터디를 하다 보니 좀 예전에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더 확연하게 느낀 게 있어요. 창업은 공부보다 이 케이스 스터디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AI 자체의 어떤 툴을 어떻게 쓰는 스킬보다 케이스들에 대한 스터디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경험 수집이라는 거를 이제 며칠 전에 만들었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스타트업 실험실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퍼스널 브랜딩 외에는 딱히 브랜딩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브랜딩이 돼버렸어요. 1년 넘게 했고, 좀 인기 있는 강좌다 보니까 항상 얼리버드로 마감이 되고, 뭐 저만 항상 다 정원이 넘게 차고, 이런 케이스들을 1년 동안 여러 번 겪다 보니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돼서,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아예 이제 브랜딩이 됐고, 이런 상황이 됐으니 또 결과물도 보여드릴 겸, 이렇게 하나 웹을 만들면 좋겠다고 만든 것도 있고 책을 낼 때도 내 이름으로 내는 것보다는 스타트업 실험실이라는 브랜드로 내고 내가 앞으로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더 뾰족하게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 창업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를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이 상황에서 저는 기획이 좀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는 기획을 막 했다기보다는 뭐 재능 기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기획들은 했죠. 뭐 이번엔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 작은 작은 그때그때의 기획들은 했지만 전반적인 기획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기획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다시 한번 더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면서 기획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뭐 대상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올 목적을 확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취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방안이나 방법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것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아는 기획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 기획, 상품 기획, 뭐 기술 기획, 웹 기획, SNS 기획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왜 할까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이런 문제들을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많은 큰 기회를 갖게 될 거다 하셨는데 우리는 기획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내 문제가 뭔지 이 문제 정의를 해야 되는 것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정의를 해내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해졌어요. 근데 정말 제가 이 부트캠프도 그렇고 창업 멘토링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창업 멘토링은 제가 2년 좀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문제 정의를 잘 못하세요. 그거를 굉장히 잘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런 많은 기획들이 있는데 이 기획에서 가장 먼저 진행돼야 되는 기획은 뭘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됐네라는 계획 이렇게 됐지만 사실상 먼저 전략 기획이 조금 선행이 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먼저 마음을 먹으셨다면 창업이 돼버린 게 저같이 돼버린 게 아닌 상황이시라면 전략 기획을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전략 기획이 뭔가요? 내가 미래에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나의 가용 인력, 가용 자금, 보유 기술, 내 외부적인 현황, 트렌드 등을 분석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또 내가 갈 수도 있지만 내 팀일 수도 있겠죠. 누가? 어떻게? 얘는 디자인, 얘는 뭐, 얘는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누구랑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워서 실행하는 거고 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IT 회사에서 했던 게 사실상의 전략 기획이었는데 저희는 점검을 계속해서 하면서 많은 것들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 우리가 여럿이 팀이 있다면 또 세 명이나 두 명이 뭐 같이 동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 자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 능력치를 과대나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도 이 전략 기획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저는 하면서 많이 깨달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제가 광고사에 있을 때는 이제 고객사가 만들고 싶어 하는 뭐 저희는 이번에 이 CF를 가지고 뭐 최소한 뭐 바이럴을 뭐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 또 유튜브상에서 뭐 어떤 뷰를 10,000뷰 이상 뭐 우리가 SNS에 좋아요를 얼마큼 이상 하겠어요라는 것들을 가지고 니즈를 받아요. 그러면 경쟁을 분석하고 자사를 분석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 타겟층한테 먹힐 수 있을까를 시장을 분석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커리어, 내가 뭐 사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하는 스펙과 스킬을 정리한 다음에 그걸 익히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는데 이게 사업일 때는 사업 계획인 거고 뭐 웹일 때는 웹 계획이겠죠. 근데 저희 같은 1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 고객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는 고객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사는 시대.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더 궁금해하는 시대가 왔어요. 핵 개인화가 되다 보니.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는데 이상적인 고객 프로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현실, 제 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이제 저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경쟁사를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경쟁사 분석을 시작을 해야 될 거고 제가 가진 역량이나 제가 가진 자원에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현실적인 고려 사항이 법률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저는 제가 1인 사업자다 보니까 언제까지 1인일지 또 다른 제가 직원을 할지 아니면 협업 관계로 해서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적인 형태를 1인들이 모인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것이다. 전 동업보다는 각각의 1인들이 창업을 하고 협동을 해나가는 형태로 가는 동업을 굉장히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제가 1인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원, 그 아까 말씀드린 내 인적 자원들도 자원인데 앞으로 어떻게 더 자원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어떤 네트워킹을 만들어 갈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리가 됐다면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스토리가 필요하겠죠. 제가 아까 일부러 먼저 앞단에 스토리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이 저의 일종의 뭐 팬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그렇지만 제 멘티들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제 스토리를 아니까 제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더 디테일하게 알겠죠.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를 묻거나 멘토링을 요청할 때 더 자세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있는데 보통 어떤 캐릭터가 뭐 이거는 그 무비가 되는 스토리라는 데 나와 있는 17가지 플롯이에요. 어떤 캐릭터가 난간에 직면해서 가이드를 만나서 뭐 해결안을 제시하고 또 어떤 캐릭터는 보통 고객이겠죠. 그 고객의 페르소나가
내 눈가에 주름이 너무 심해. 내가 피부가 너무 건조해. 이런 난관에 직면을 했는데, 나의 상품, 확실하게 눈가의 주름을 완화시켜주는 제품을 만나서, 우리가 7일 동안 너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쓴다면, 너에게 정말 7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줄게. 효능감을 줄 수 있도록 해줄게. 라는 해결안을 제시해서, 자, 지금 사세요! 행동을 촉구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실패는 더 주름지진 않거나, 아니면 성공으로 끝을 맺는 이런 스토리들을 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바로 와디즈의 스타일이고요. 지금 이거를 갖다 기승전결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스토리에서의 가장 핵심 질문 세 가지는 주인공이 원하는 게 뭔지, 원하는 걸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원하는 걸 얻으면 어떤 삶이 달라지는지, 뭐 예를 들어 영화라고 치면 주인공이 원하는 건 세계 평화인데 주인공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하도록 하는 건 외계의 괴물이야. 이거 얻지 못하면 지구가 멸망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를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단순화하시는 게 좋은 게 사실 마블 같은 뭐 그 회사에서 만든 어벤져스 같은 것들은 악당이 여럿이죠. 네. 영웅도 여럿이에요. 그건 그동안에 많은 이 세계관들을 꾸준하게 키워온 애들을 합쳐놓은 이 협동조합 같은 상태인 거고요. 우리는 악당이 한 명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여러 명일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식초 회사를 그 컨설팅 의뢰가 들어와서 상담을 좀 했는데 저한테 회사 소개랑 제품 소개를 주셨어요. 네. 간에도 좋고 여자한테도 좋고 남자한테도 좋고 아이한테도 좋고 어른한테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먼저 어떤 걸 먼저 마케팅 소구점을 잡으실 건지 여쭤봤더니 아니래요. 다 좋기 때문에 다 해야 된대요. 무조건 자기는 다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를 다 묶어서 건강, 그다음에 이런 저 뭐죠 알레르기나 이런 것들이 좀 워낙 대두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면역력 이런 걸로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키워드는 그럼 이것들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얘는 약은 아니고 음식이라기엔 약에 가깝다고 하셔서 약선합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제 조율 중인데 아니 이런 식으로 좀 좁혀놔야지 이건 간에도 좋고요. 뭐 위에도 좋고요. 너무 많으면 힘들어해요. 물론 이게 히어로 메시지는 하나고 그 위에 우리가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좋습니다도 갈 수 있지만 이걸 상단에 다 띄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전 스타트업 실험실은 항상 그 실행을 먼저 얘기를 해요. 가장 최우선 가치를 실행에 두고 있다. 무조건 일단 투도 해라. 투입하지 않으면서 뭘 결과를 바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제 가지고 올 때 스토리가 더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상품은 브랜딩과 직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짤 때, 내 서비스를 짤 때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명료하고 정말 선명한 컨셉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건조한 피부? 저 피부 되게 건조해가지고 저는 항상 바디로션, 핸드로션, 풋크림 다 따로 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요즘 발이 많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가을이 돼서. 발을 되게 수분감 촉촉하게 나를 항상 지켜줄 수 있는 이런 풋크림을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이 상품 누구한테 좋을까? 나같이 되게 건조하고 발이 자꾸 갈라지고 뒤꿈치가 아픈 사람들한테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단계에 가기 전에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특별하고 차이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이걸 하게 되면 얼마만큼 하루만 해도 이만큼 효과를 할 수 있고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다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얘를 아주 명료하게 한 줄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있다면 또는 그 카피가 있다면 훨씬 좋아요. 보통 별명을 지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기발 크림 또 그냥 알아듣겠잖아요. 한 번만 들어도. 그다음에 뭐 제가 뭐 입술 립밤을 발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농담처럼 이게 약간 성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입술을 약간 도톰하게 부풀려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립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바르고 제가 입술이 이렇게 도톰하게 부풀어 오르는 걸 보고 와, 이 키스를 부르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키스하고 싶은 입술이라는 것을 제 컨셉을 가지고 갈 텐데 이런 식으로 선명하고 명료한 컨셉이 되게 중요하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끌어내는 것들을 조금 시연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원래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프로필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이 사람이 창업을 하면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그럼 너무 가상이어서 그냥 제 프로필로 다시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GPT스들을
먼저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뭐 GPT라고 명칭은 바뀌었지만 GPT가 더 익숙하실 테니까 이 커스텀 챗봇을 여러 가지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쓰는데, 얘는 이제 이런 패스트 인컴을 하기 위해서 만든 애예요. 목표 시장이나 타겟, 또 나는 나의 뭐 프로필을 넣으면 나한테 어떤 게 좋은지를 알려주는 애들인데, 이거를 사실 서비스가 있어요. 있지만 저는 이미 GPT에 돈을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같이 쓴다는 게 사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힘듭니다. 내가 툴을 10개, 20개를 다 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중요한 뭐 요즘 노트북 LLM도 잘 나와서 그걸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이런 책 형태가 됐던 노트북이 됐던 LLM을 한 가지 정도 하시고, 내 목적, 내가 하려는 사업 창업에 맞는 두세 가지 정도의 툴을 가지고 하시는 걸 저는 굉장히 강추드리고요. 제가 이제 GPT를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저한테 필요한 STP 분석을 해준다던가, 저는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애들도 분석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석했다라는 내용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 좀 보여주는 형태로 좀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카피를 받고 싶을 때, 그다음에 이런 상세 페이지나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필요한 애들을 다 프롬프팅을 해서, 아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만큼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오가닉하게도 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이런 것들 도와주는 애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하셔서 내 사업에 맞게 좀 더 어떤 출력 예시 같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줄수록 디테일하게 잘 내거든요. 그래서 하셔서 하시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왕 이미 나와 있는 애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GPT를 탐색을 하셔서 잘 만든 걸 내가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 보실 수가 있고, 저는 일단 저의 이력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이런 것들을 주네요. 뭐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마케팅 자동화를 솔루션을 개발을 하래요. 이건 저 굉장히 관심 많은 분야거든요. 제가 직접 할 건 아니고 이건 협업으로 지금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좀 깜짝 놀랐고, 프리미엄 컨설팅 membership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저 이것도 염두에 두고 있던 내용이었어요. 난 내년쯤 시작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 제 기준에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한 다음에 실행 계획을 알려주고 어페이션 질문 같은 것들을 주고, 이거는 사실 100%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한테 7, 80% 정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 혹은 내가 만들어도 좋죠. 만드는 게 어렵다면 만들어주는 GPT, 뭐 이런 GPT스를 만들어주는 GPT를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애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은데, 저한테 뭐 누구 거 많이 추천해 주시나요? 말씀하시는, 전 그 프롬프트 해커라고 불리는 데니님의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저도 그거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즘은 클로드랑 얘기해요. 클로드한테 GPT의 GPT들을 인스트럭션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 뭐 이런 것들을 막 쭉 받아요. 이제 받은 다음에 네. 어, 여기서 하면 제일 좋은데, 아직 여기서 제가 안 해놨네요. 제가 여기서 잠시만요. 얘가 제가 맥을 쓰다 보니까 네, 돌아왔네요. 여기서 제가 불러볼게요. 이 GPT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태그로 내가 원하는 애들을 불러다가 이 하나의 대화창에서 팀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전 여기서 STP를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이제 위에 제안을 해줘요. 5개를 해주면 제가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유저 전이 맵이라던가 뭐 그런 나의 그런 밸류 프로미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주는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 놓고, 저는 실제로 이제 컨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다 하기 전에 먼저 보기도 해요. 보고 거기다 더 얹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해봤는데 똑같이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먼저 받고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내가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받기 전에 내가 시장 조사를 좀 하는 게 좋은데, 그럴 때는 이제 퍼블리시티 같이 이런 애들한테 가서 시장 조사를 좀 하고 이 내용을 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런 상황이야. 요즘은 링크를 다 읽기 때문에 이 링크를 가져와도 됩니다. 공유를 하기를 가져와서, 쉐어하기를 가져와서 카피를 링크해서 요걸 가지고 갖다 준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가격대가 3만 원 정도 이하의 햇빛의 알레르기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 라고 해서 대화를 시작하면
훨씬 자세하게 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퍼블리시티는 SK 쓰시고 계시면 지금 1년 무상으로 주니까 경험해 보시라고 SK 고객분들은 꼭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 제미니하고 그다음에 뭐 젠스팍이라고 요즘 요게 많이 뜨더라고요. 얘도 지금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노멀하게 주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장 분석을 활용을 하실 때 조금 어떤 게 나랑 맞는지 내가 원하는 게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똑같은 거를 제가 퍼블리시티에다 물어본 걸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또 답변을 하는데 이런 애들의 장점은 팩트 체크를 해줘요. 이렇게 보면 대화를 이제 하는 중이니까 먼저 했던 걸 가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쭉 보면 번호들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가면 이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저를 연결해주는 이런 팩트 체크를 해주면서 저한테 구글하고 GPT를 합쳐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저는 여기다 추가로 제가 하는 프롬프팅의 이제 그런 것들을 중에 하나가 그 할루시네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사실과 견해를 나눠서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재밌는 게 사실과 견해를 나눠주는데 대표적인 브랜드를 사실에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는 자기의 견해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프롬프팅 공부는 조금 하시는 거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또 이번에는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스타트업 실험실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얘기를 쭉 해서 이걸 가지고 아, 나는 웹사이트를 제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웹사이트를 만들 거야.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얘랑 얘기했어요. 그 O1, 지금 옴니원 새로 나왔잖아요. 12초 동안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메뉴 구성이 돼야 되는지 좀 알려주고 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상단에 메뉴 5개 있고 모어로 나머지를 넣어야 되는데 다시 제안해 줄래? 다시 제안을 해주고 이걸 바탕으로 제가 만든 걸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가면 되겠네요. 네. 자, 요 사이트를 만들었고요. 네. 이런 내용들도 정리를 쟤한테 시켰어요. 정리 좀 해줄래? 제가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그 세팅에 올라오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것도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윅스로 했고요. 뭐 웹플로우나 워드프레스가 훨씬 더 SEO에 좋다고는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스타트업 실험실은 모르겠지만 여행가 제이로 치면 구글이나 그 네이버에서 제가 상단에 뜨기 때문에 SEO보다는 일단 예쁘고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했고 웹플로우로 먼저 시도를 했는데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좀 어려워서 이건 좀 공부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빨리 만들고 싶어갖고 그 윅스로 만들었고 전체 이런 중간에 있는 뒤쪽에 있는 About Us 이런 세팅 같은 것들 하고 아직 블로그는 못 썼어요. 못 썼고 제가 이런 걸 했던 것들을 뭐 만들어 보니까 재밌어서 바로 경험을 공유하는 이런 경험 공유에 대한 이런 컨텐츠까지 만드는데 전부 다 총합 6시간 걸렸습니다. 요거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저 예전에 제가 이제 광고사에 있을 때 그때그때 랜딩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비용이 보통 물론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500에서 700 사이거든요. 사실 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잘 나온 게 이렇게 하려면 플래시도 좀 애니메이션도 예쁘게 하고 하려면 근데 이거를 제가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제가 도메인이 없다면 무료로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도메인을 세팅하고 싶다면 유료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윅스가 보통 연간 한 달에 아마 22달러 근데 연간으로 하면 좀 더 싸질 거고요. 그리고 그 프로모션이 보통 많이 와요. 많아서 한 50%씩 할인이 돼서 제가 이거를 예전에 결제했을 때 1년에 140 몇 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죠. 그거면 이걸 다 쓸 수가 있고 제가 잠깐 뒷단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시간이 다 되어가서 좀 마음이 급합니다. 네. 들어가서 보면 오토메이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오토메이션을 다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 떴네요. 마침 말하자마자 어제까지 없었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발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오토메이션 기본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갖다 그냥 놓고 세팅만 하면 되고 원하는 내용들 넣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윅스를 써보면서 느낀 게 진짜 디자인을 모르고 웹을 몰라도 진짜 가능하겠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타트업 실험실의 홈에 보면 이 사이트 편집을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메뉴에서 찾아가지 않고 직관적으로 제가 사이트 편집을 하다 말고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불러오고 있습니다. 사이트가 제가 생각보다 크게 만들었더라고요. 채팅을 내가 좀 바꾸고 싶어. 설정을 바로 여기서 누르고요. 들어가서 바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직관적으로 내가 바로바로
하다 말고 다시 돌아갈 필요 없이 거기서 바로 세팅할 수 있고 메뉴도 거기서 바로 바꿀 수가 있고 바가 바로 나와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게 정말 좋았고요. 랜딩 페이지 만들 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나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랜딩 페이지 메시지를 좀 받으셔가지고 랜딩 페이지 메시지를 하나 받아볼게요, 바로. 전 얘랑 안 하고 얘를 할 때 상대 페이지를 원래 부르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했던 거 그냥 보겠습니다. 간만에 제가 예전에 수원 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가서 수원 관련해서 보여드린 건데 내용을 주고 행사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냥 내용을 주고 텍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퍼블리시 하시면 게시를 할 수가 있고요. 게시를 하면 이 게시된 링크로 네, 바로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제가 편집할 수 있는 편집을 안 한 거고요. 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뭐 내용만 주면 30초면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지역 같은 데서는 그때그때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매번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뭐 아시겠지만 그냥 엔터테인먼트 칸이 넓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좀 잘 아시면 예쁘게 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 다 바꾸면 되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만들어 본 게 여러 개가 있고 얘를 갖다가 프레이머에서 만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긴 해요. 어떤 게 디테일하냐면 모바일하고 타블렛하고 나눠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어, 웹페이지 제작해서 만들었던 거 좀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같은 내용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으면 랜딩 페이지 메시지를 그냥 그대로 받아 그냥 그대로 통을 넣었거든요. 요거는 얼마 전에 카페를 온오프믹스 카페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에서도 스토어를 가지고 있고 그 로스팅한 원두를 갈아서 판매하는 것들인데 요렇게 네, 웹과 타블렛과 모바일을 동시에 보여주고 아시겠지만 계단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고친다고 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온 다음에 얼마든지 제가 다 개별로 다 보기 좋게 잘라서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기획서도 진짜 너무 쉽게 되고 뭐 다 되지만 처음에 내가 대화를 오랫동안 했는데 이 대화를 정리하는 게 또 필요할 수 있어요. 채팅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엄청 길잖아요. 저는 그럴 때 요런 아이를 활용을 해서 하는데 얘도 지금 시간이 어쩌다 쫓기게 됐죠? 아까 잠깐 보여드리면 간마에 가셔서 이렇게 채팅을 넣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도 이제 뭐 플럭스로 생성하는 게 무료일 때는 패스트까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졌고 기획서 같은 경우도 피치에다 똑같은 내용을 넣고 기획서로 바꿔줘라고 하면 이런 스마트 브랜딩 이런 툴이 되고요.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PPT로 다 받을 수가 있고 여기 내가 컬러나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해놨다면 그걸로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바꿔서 이렇게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PDF, PPT 다 가능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요약을 링크를 넣어요. 뭐 퍼블리시티랑 얘기를 하던 뭐 GPT랑 얘기를 하던 누구랑 얘기를 하던 링크를 넣으면 이렇게 아예 마인드맵화했고 저한테 한 번에 정리를 해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크게 5가지 카테고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웹사이트를 넣어도 웹사이트를 정리해 준다던가 유튜브 영상을 넣으면 영상 링크를 넣으면 영상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학습에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다. 생각보다 시간을 제가 많이 써서 하나 정도 실제 사례를 좀 이만큼 갖고 왔는데 사실 보여드리면 가능하면 하나 더 볼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네. 이분은 물류에서 27년 정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제 클로드랑 얘기를 해가지고 고객 제가 로그인을 안 했네요. 고객 목록을 가져와서 잠시만요. 이 링크를 로그인을 안 해놨기 때문에 로그인이 된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얘한테 사이트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실제로 업체들에 대한 것들을 목록을 받습니다. 링크랑 같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것까지 가능해요. 실제 또 회사의 업무에서도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물류회사니까 이제 물류 관련돼서 이런 것들 회사들한테 링크를 이메일을 보내서 영업을 할 때 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고 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제 브랜드 영상 네.
브랜드 영상을 만드신 분인데, 소리가 같이 나가나요? 지금 혹시? 아, 소리가 안 나오네요, 지금. 네. 제가 소리 공유를,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약간 영화 인트로에 빠진 것 굉장한 음악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개인이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뭐 시대가 됐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여행했던 사진들하고 중간중간 사진이 없는 부분들을 이미지를 미드저니로 만든 다음에 뮤직비디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 AI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재능 기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강의는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게 제가 시간이 될 때 하고 있다 보니까 스케줄이 따로 나오진 않고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뭐 여행가 제이라고 검색하시면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혹시 질문이 있나 좀 볼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암수진님. 네. 네. GPT의 내용을 클로드에 질문 대충 들어서 대답을 정교화하는 작업을 전 프로젝트를 따로 쓰진 않아요. 저는 사실 프로젝트를 따로 쓰진 않고, 근데 프로젝트를 쓰면 좀 편하다고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캠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그때그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 경험에, 제 생각에는 GPT가 구조를 훨씬 잘 짜요. 그래서 GPT랑 구조를 짜고요. 그 구조를 가지고 얘한테 와서 디테일을 짭니다. 코딩도 구조는 GPT랑 짜고, 클로드한테서 와서 짜면 훨씬 좀 쉽게 되는 편이고요. 아까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던 거 잠깐 하나만 더 마저 잠깐만 보여드리고 하려면 잠시만요. 이게 제가 이제 만든 여러 가지 뭐 신조어 테스트 이런 거 저 그 스트리밋으로 발행했는데 얘도 구조는 그 GPT랑 짜고 그 다음에 O1이랑 했어요. O1이 생각을 좀 이렇게 추론을 잘하기 때문에 얘가 요즘 뭐그 추리 게임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학 문제도 잘 풀고. 그래서 얘랑 같이 해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에 저 황소 자리에 저희 개인 O형의 ENTJ인데 성격을 분석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요 각각의 성격에 대한 내용은 제이슨으로 파일을 따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진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마크다운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강의할 때 쓰는 거예요. 마크다운 문법을 좀 배우면 좋겠는데 프롬프팅 할 때 제이슨이나 자 어려워하셔서 얘를 공부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게임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것도 다 GPT랑 얘기해서 클로드랑 해서 마무리했고요. 구조 짤 때는 GPT가 좀 더 편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네, 클로드한테 뭐 카피라던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뭔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 공유를 어떻게 잠시만요. 됐다. 네, 공유를 중지하고 그렇고 네. 재미에서 끝났냐, 직장인과 비슷한 수입 이거 어떤 부분을 얘기하실까요? 수입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수입 부분 얘기하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 스타트업 실험실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일련의 경제 활동에서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페이지들을 만든 걸 수익화하고 싶으시면 그건 따로 기획을 하셔야 돼요. 저는 수익화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재미로 한 거예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창업에 있어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네. 관련해서 그냥 검색만 하셔도 다 나오고요. 음, 마케팅은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 음, 마케팅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재능 기부 강의를 좀 오래 했더니 고객 DB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제 걸 들으시는 분이 한 1,600분 정도 지금 되세요. 그래서 그냥 어저께 사이트 열었어요 했더니 한 500분 넘게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비용을 쓰거나 아니면 구조를 짜서 퍼널 설계를 해서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재능 기부도 있고 하나는 지피터스에서 꾸준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자동화 관련이나 이런 스타트업 실험실 관련해서 검색을 하면 지피터스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제게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요. 그러면 들어가면 제 그 프로필이나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럼 반대로 앵커 텍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프로필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고 지피터스가 워낙에 방대하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여행가 제의를 치면 예전에는 유튜버 여행가 제이분이 계셨어요. 여행 다니시는 분. 그분과 뭐 그런 것들이 한참 밀려서 저는 안 보였는데 어,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제가 바로 상위에 1번, 2번 정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세 번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퍼널 설계를 하시는데 퍼널 설계를 하셔서 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게 좀 급한 마음을 가지시면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그런 퍼널 설계에 있어서 마케팅에 있어서 개인 퍼스널 브랜딩에는 블로그나 이런 SNS 채널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하시는 게 필수예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알려주는 도구, 창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개하는 사이트를 네, 좀 이따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강의 다시 보기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그 유윤식 교수님이 제가 오케이 하면 올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네, 그건 제가 우리 그 대표님하고 좀 얘기해서 확인하고서 네, 나중에 그 저희 그 뭐죠? 엑스토크 사이트가 있거든요. 서울 미디어대학원도 산학협력단. 네, 거기 유튜브에서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어, 책을 사면 다 활용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책에는 이게 브랜딩부터 기획부터 어떻게 해서 브랜딩을 해서 수익화까지 가는지를 차근하게 어떤 플로우로 보여드린다. 그 생각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툴들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사시는데 저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실 줄 알았는데 리뷰를 보니까 AI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좀 보려고도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사례 링크. 네네. 제가 요 페이지를 링크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제가 따로 어떻게 받고 있지 않아서 하나 이럴 줄 알았으면 뭐 후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메일 주소를 받을 걸 그랬네요. 아니시면 지금 이메일 주소 남겨주실래요? 거기다 쭉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을 갖다가 나중에 다운받아서 GPT한테 주면 얘가 이메일 주소만 걸러줍니다. 그래서 보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6개월 이상 해보셨냐고 했는데 저는 AI 관련된 걸로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이걸로만 하고 있진 않아요. AI로만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다 연결돼 있죠. 사실 뭐 이커머스가 됐든 퍼스널 브랜딩이 됐던 뭐 상세 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됐던 브랜딩이 됐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본질에 있는데 그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해수정님. 음,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MVP를 빠르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고도화하시는 게 중요해요. 고도화를 해서 내가 원하는 내 고객층이 뭐 완전하게 빠른 것들, 뭐 지금 당장 나와야 되는 것들의 니즈가 높은지 아니면 뎁스 깊게 들어가서 상품마다 다르고 뭐 기술 접목을 어디에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심리다. 심리 같은 경우 나를 좀 딥하게 나를 케어해 주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빨리 MVP를 내서 대화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대진님. 맞아요. 구독료 부담돼요. 저 진짜 죽겠어요. 저 현실에 월세가 없는데 디지털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필요하신 목적을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구독료를 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왜냐면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걸 하면, 아이, 뭐 이게 뭐야,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필요한 걸 해보면 내가 정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난 도움을 될 수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하나도 안 아까울 거예요. 왜냐면 저도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직원에게 맡기려면 이 직원 비용보다 쌉니다. 제가 한 달에 한 50이 좀 안 돼요. 47만 얼마 정도 나가는데 직원 한 명을 갖다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유료로 꼭 구독해. 전 LLM 하나 정도는 뭐 클로드가 됐던 GPT가 됐던 하나 정도는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나는 연구나 개발 쪽에 관심이 많고 아니면 팩트 체크가 더 중요하다. 퍼블리시티 같은 걸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책 이름은 좀 길어요. 감사합니다. 네, 30일에 끝내는 AI 활용 1인 창업 가이드입니다. 그리고 네, 메일 네, 주시 아마 이제 질문을 어느 정도 다 저기 올려주신 것 같아서 네, 또 시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 열강을 또 해주시고 또 좋은 인사이트 주신 우리 권정선 대표님에게 또 계신 곳에서 격려의 박수를 다들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청하신 약간 뭐 링크나 이런 것들은 올려주신 또 여기 메일 주소 올려주신 분들 또 전달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오늘 이제 행사는 저희 서울 미디어 대학원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진행이 됐고요. 산학협력단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그 중간에 보시면은 기존에 저희 진행됐던 엑스토크에 대한 히스토리 영상들이 전부 다 올라가 있는 링크도 저희가 올려드렸으니까 그쪽에서 진행됐던 내용들 봐주시고 네, 오늘 진행했던 강연은 네, 공유 가능한 부분 제가 대표님하고 확인해서 같이 또 추후에 그쪽에 업로드를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SMIT에서 지금 이제 2025년에 이제 AI 스타트업 학과를 이제 신설하는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그 창업에 대한 과정들을 또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기관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창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이 과정은 약간 그 지식 전달적인 측면보다는 실제 여러분들이 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다 하셔서 결과물로 아예 졸업하실 때 창업해서 나가실 수 있는 관점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과정이 아마 다음 달부터 이제 신입생 모집하기 때문에 이제 상세 페이지가 나오면은 또 뭐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능력들을 습득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SMIT에서 등록해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자격증들을 개발한 교육 과정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질 수 있고요. 또 생성 AI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아이템을 또 개발하는지 또 이런 것들 어떻게 특허로 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또 MVP를 어떻게 이제 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타이핑과 제작 능력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을 또 실제 또 내 돈만 가지고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제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기업의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들이랑 또 벤처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또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 같이 진행이 되고요. 또 캡스톤 과정을 통해서 실제 창업을 같이 수업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수업 과정이 같이 또 진행이 되고 또 각 분야에 실제 창업해서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개별 멘토링 시간들이 같이 있습니다. 네, 과정은 이제 석사 과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업이 야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재직하시는 분들도 회사를 다니시면서 본인의 또 사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후 점점 또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기대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정보다 약간 늦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또 일단 바쁘신 중에 또 많은 분들 또 참여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또 대표님께서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얘기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이제 가을이죠. 날씨가 많이 또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건강 또 유의하시고 저희가 또 다음 달에 좋은 세미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또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또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 바쁘신 중에 오늘 또 강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